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개통 전 지하철 출입구 방향을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다면 두 글자로 정보라고 부르기에 합당하겠죠. 이거를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다면 나의 자산 증식을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어디에 가서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출입구 방향이 어디로 나오는지를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을까? 이 부분 노하우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사이트부터 말씀드리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창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는 뭐냐? 환경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 이 일대를 개발하면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날 따끈따끈한 사업 3기 신도시 사업을 예시로 보면 하남 교산 신도시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환경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진행을 했고, 고양 창릉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서 검토를 하더라. 이 사이트 내에서 지하철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하고 출입구도 어디에 나올지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자료가 오픈이 되더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시로 23년 4월 달에 삽을 뜬 사업이죠. 9호선 4단계 사업 총 4개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939, 940, 941, 942 정거장, 9호선 39번째 정거장, 40번, 41, 42번째 정거장이 만들어진다. 이게 9호선 4단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바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9호선 4단계라고 검색을 하시고 22년 5월 30일자 자료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평가정보 조회라는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원문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평가서가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 중에서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은 고속도로도 적용이 되고요. 국도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이용을 보시면은 그쪽 일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라는 발표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서울시를 어떠한 테마로 어떻게 연결시킬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어느 지역이 서울의 중심 거점, 그 다음에 교통편을 어디로 모을지, 그 다음 어디로 모을지도 다 확인이 되고요. 기왕이면은 강남이나 영등포, 여의도, 여기 한양 도성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중구 일대, 시청 일대, 종로 일대, 이 일대를 꽂히는 노선이 만들어진다면 나이스하죠. 어쨌든 이러한 흐름, 서울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고,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 철도 노선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어디로 나올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호선 39번째 정거장 이름은 생태공원역이라고 가칭이 되어져 있고요. 출입구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뺑 둘러서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하철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먼저 정해지고 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매겨지더라 라는 부분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예시로 지하철 2번과 3번 출입구가 나오고 엘리베이터까지 뽑는데 그 바로 앞에 전답 임야가 잔뜩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명품 노선 9호선이 이쪽 일대에 7년 내지 6년 정도가 지나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쪽 일대 이렇게 가만히 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역 40번째 정거장은 한영 외고역으로서 지하철 출입구가 1, 2, 3, 4번이 만들어져요. 자, 3번 출입구 앞에는 한영 외고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울 것 같고, 현대빌라, 더 나아가서 1, 2번 출입구 앞쪽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잔뜩 몰려져 있는 이런 곳들, 지하철역이 들어가면 출입구 역사 2개 빠져지면 이 일대는 자연스럽게 개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서 이쪽 일대에 씨앗을 심어두는 것을 정보수 권면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역사 고덕역이 되겠고요. 이쪽은 이미 5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법 활발한 상권과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출입구는 기존에 있는 것과 공통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42번째 정거장은 샘터공원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출입구가 나오고 엘리베이터가 상하로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이러한 곳들은 절대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진 않는다. 왜냐하면 지하철을 만드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편리성을 띠고 쾌적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역세권 개발이 되는데, 이 일대는 오늘날 굉장히 노후된 시설도 많고 명품 9호선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모습을 띈 곳들은 제법 많이 개발된 부분을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봐왔다는 겁니다. 자, 정보수 지도 가지고 와봤고요. 9호선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이렇게 연장되는 사업이 되고, 이 일대에 지하철 역사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만들어지더라.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939 정거장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출입구가 요쪽에 하나가 나올 거고요. 다음으로 요 비닐하우스 있는 이 일대에 하나가 이렇게 나올 예정이에요. 자, 더불어서 엘리베이터도 요쪽으로 이렇게 하나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하철 역사 두 개를 쌈싸고 있는 이 일대는 앞으로 천지개벽할 것이 분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강동 헤리티지 자이 아파트도 만들어지고 이 일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다 이쪽 일대에 임야냐 전답을 지나가지고 지하철을 탄다? 누가 봐도 상식상 맞지가 않죠. 따라서 이 일대는 누가 봐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지하철 출입구가 나오는 것을 정보라고 부르기에 타당하다. 더불어서 이쪽 일대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 5호선과 9호선이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날 보시면 강동구가 여기까지 이렇게 노란 색깔 섹터까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해보면 그린벨트라는 제도로서 정부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오늘날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9호선이 들어간과 동시에 그 개발의 포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시그널, 누구나 상식상 알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5호선과 9호선이 쌈싸고 있는 이 일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보수 같은 경우는 이 일대의 등기부등본을 싹 다 떼봤는데 재미난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 분은 해보시기를 적극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하철 개통 전 지하철 출입구가 어디로 나는지 남들보다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일대에 저평가되어져 있는 그 무언가를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시간만 지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 물건지 앞에 지하철역에 꽂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일대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